네, 안녕하세요. 에스버프입니다. 여기가 승부처 승 5패 31회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경기,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먼저 필라델피아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필라델피아가 이제 최근에 제임스 하든을 트레이드하면서 좀 포워드라인을 좀 많이 보강했는데 오늘 그 토론토와의 경기에는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다음 경기에는 좀 출전이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전력상 플러스 요인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타이리스 맥스가 최근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또 엔비드와 함께 좋은 활약이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하든이 빠져도 좀 맥시가 너무 잘 주고 있기 때문에 하든의 공백이 별로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당분간의 상승세는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원정팀 피닉스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전 선수들의 결정이 좀 이어지고 있죠? 피닉스의 경우는 이제 제가 방금 전화 받기 전에 이제 뉴스를 봤는데 이제 네. 이 경기 데빈 부커는 출전을 하는데 브래들리 빌은 또 결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체 전력이 좀 갖추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수들의 결정이 있는데도 에릭 고등의 활약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고든이 역시 좀 벤치에서 좀 득점을 해주고 좀 그런 역할을 좀 기대했는데 신초반에 좀 역할이 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런 역할마저도 좀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귤한테 좀 제일 잘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번 경기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도 피닉스가 좀 가뜩이나 얇은 선수 중에 지금 부상자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번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기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의 승을 예상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0번 경기 올랜도 매직과 LA 레이커스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인 올랜도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올랜도는 지금 지난 시즌 신인왕을 맡은 파울로 방케로가 지금 시즌 초반 득점 페이스가 많이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일시적인 현상일까, 과연 계속 봐야 되는 현상일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득점이 좀 좋지 않아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네, 올랜도 하면은 뛰어난 또 빅맨진들에 비해서는 약한 가드진을 저희가 지속을 해드리고 있는데 좀 요즘은 어떤가요? 이 친구들이 드리프트 풀때 엄청난 좀 잠재력을 가진 선수들이라는 평가를 받은 선수들도 있었는데 사실 지난 시즌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좀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 또한 그런 게 좀 아쉬움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원정팀 LA 레이커스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했을 때 일단 레이커스는 지난 경기 더비 경기에서 또 LA 더비에서 승리를 하면서 또 최근 분위기가 좋습니다. 레이커스가 이제 고무적인 이제 에이스 삼각편대가 되게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최근 경기에서 이제 르브론 제임스는 여전하고 앤서니 데이비스는 건강하고 그리고 지안딜로 로셀이 좀 초반에 부진했는데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 점이 되게 고무적입니다. 네, 반면에 좀 포워드 라인에는 부상 이슈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좀 제러드 밴더빌트 그리고 토린 프린스 이런 선수들이 좀 부상으로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경기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레이커스가 이미 한 번 만나서 이긴 매치업이거든요. 근데 최근 레이커스의 기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올랜도의 패 아니면 5를 좀 예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경기는 5와 함께 올랜도 매직의 패배를 같이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경기는 11번 경기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애틀란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뉴올리언스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올리언스가 이제 개막 초반에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직전 경기는 이제 오늘 경기죠. 이제 목요일 경기에 뉴올리언스가 자이언 윌리엄슨과 브랜드 잉그림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부상이 있는 게 아니고 백투백 경기에 따른 휴식이라서 좀 체력 충전의 목적이 좀 있어서 이 경기는 좀 힘을 좀 온전히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는 공격은 굉장히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수비력에 있어서는 좀 단단한 것 같아요. 이 팀이 좀 공격 지표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공격을 진짜 못한다기보다는 그 굉장히 자이언 윌리엄슨이나 노란스 발렌시아스 같은 좀 느린 선수들을 이용해서 기공을 펼치고 좀 끈끈하게 수비를 가져가면서 이기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승리의 비결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정팀인 애틀란타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랜타는 이제 2연패 후에 3연승인데 사실 이 팀의 색깔이 정말 확실합니다. 진짜 평균 득점이 2위인데 평균 실점이 23이면 이제 많이 뭐 많이 내준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이 팀이 좀 화끈한 농구를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애틀란타 호크스 하면은 어쨌든 에이스인 트레이 영의 활약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 활약은 어떤가요?
좀 애틀랜타가 고민 중에 하나가 지금 다른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지만 물론 트레이형도 잘해주고 있지만 야투 감각이 여전히 좀 안 올라오고 있어서 좀 그 점에 있어서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경기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 경기는 프론트코트 싸움에서 뉴올리언스가 확실하게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봐서 이 경기 뉴올리언스의 승리 예상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프론트코트의 차이로 인해서 뉴올리언스가 승리할 경기로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브루클린 네츠는 뭐 아까도 경기가 있었는데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좀 얘기를 이어가 주시죠. 브루클린이 이제 백투백 경기거든요. 근데 네. 백투백 경기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든 경기인데 하필이면 상대가 또 보스턴이어가지고 정말 힘든 경기가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또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결장 문제가 이번 경기에서도 드러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좀 결정 이슈도 확실히 좀 있는 팀이고 좀 근데 결정가 있으면 확실히 팀을 좀 끌어가줄 수 있는 해결사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팀이어서 그런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원정팀인 보스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최근 보강을 통해서 굉장히 보강 효과가 잘 드러나면서 최근 활약이 너무 좋습니다. 보스턴이 이제 최근 경기에서 인디애나를 155점을 넣고 이겼거든요. 저는 좀 확실한 좀 공격력이 좀 드러나는 팀 컬러였고 그 공격 지표가 압도적으로 리그 1등인데 좀 보스턴의 전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격 지표와 1위인 팀답게 뭐 에이스 한 명이 끌어가는 팀이 아니라 또 전반적인 선수들의 활약이 좀 좋은 것 같네요. 이 제이슨 테이텀, 제일런 브라운, 제루 할러데이, 크리스탑스 폴링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마음만 먹으면 다 4명 중에 1명은 30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스쿼드거든요. 그래서 막아도 다른 쪽을 못 막아서 지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경기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보스턴은 리그에서 막은 팀이 당장 누가 막을 수 있나 그럴 정도로 경기력이 너무 좋아서 브루클린의 패를 예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의 패배를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경기는 13번 경기 미네소타 팀버울스와 유타 재즈의 경기입니다. 먼저 미네소타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가 이제 우디 고비어와 카렌서인 타운스가 이제 팀 파울을 이루는 팀인데 고비어가 사실 지난 시즌만 해도 먹기로 엄청나게 지금 비판을 당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좀 공격은 아쉽지만 수비에서는 여전히 핵심인 선수이기 때문에 좀 팀에 좀 보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앤토니 타워 중에 다른 축의 한 명인 또 타운스의 활약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타운스는 요즘 어떤가요? 타운스가 이제 요즘 미네소타의 완전 애물단지로 완전 전락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완전 레프트 난조도 완전 심하고 그러면 타운스를 계속 오래 쓰면 수비 문제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 경기도 타운스가 좀 야투 난조를 보여서 좀 고민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원정팀이 유타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유타 얘기부터 해주시죠. 이제 전력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 좀 확실한 1옵션으로 거는 라우리 마카넨의 활약이 아주 좋습니다. 마카넨이 이제 지난 경기에서도 거의 30점 가까이 넣으면서 좀 팀의 좀 공격을 이끌었는데 좀 이제는 좀 확실한 에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네는 중심으로 프론코트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드지는 좀 활약이 좀 별로인가 봐요. 좀 가드진이 좀 로또형 선수라고 해야 되나 좀 로또형 선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동료를 살려주기보다는 자기 살기 좀 급급한 친구들이 많아서 좀 팀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불안한 전력의 유타 재즈라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결과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유타보다는 좀 안정적인 포인트 가드인 마이크 코니가 있는 미네소타의 승리를 좀 예상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미네소타의 승리를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마지막 경기 덴버 너게츠와 시카고 불스 경기입니다. 먼저 덴버 너게츠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 경기도 이제 제가 이제 강력하게 추천하는 경기인데 왜 추천을 하냐면 이제 NBA 대표적인 홈에서 강한 팀이 덴버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덴버가 홈에서 정말 강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믿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덴버 같은 경우는 또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전통적으로 좀 홈에 강한 또 면모가 있기도 하죠. 뭐 그리고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뭐 지난 경기에서는 좀 야투 부진 때문에 아쉬웠지만 전반적인 경기력은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정팀 시카고 불스 얘기도 뭐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상황은 좋지 않죠? 일단 좀 자체가 일단 백투백 경기 둘 다 백투백 경기예요 이 경기가. 근데 네.
덴버는 이제 홈에서 2번 경기를 하고 시카고에서 경기를 하고 덴버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동거리에 대한 피로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거기다가 시카고가 지금 리그에서 가장 느린 팀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공격이 좀 답답한 면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말씀을 들어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날 경기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덴버의 승리를 좀 예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14번 경기 마지막 경기는 덴버의 승리를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네, 김혁 기자님 분석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분석 때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